이란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painful for both parties, but I say Iran is not winning this war, and they should talk, and they should talk immediately before it's too late.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LA와 시카고, 뉴욕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거론하며 민주당 지자체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 문제로 언급을 이어가자 칸이 캐나다 총리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질의응답을 끝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짢은 표정이었다고 미국 언론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어제 오전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 제막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국가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업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보편적 지원이 단위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중요 키워드는 민생이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 경정 예산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민생, 개혁 법안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걱정되는 마음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며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이 필요하다면서 우원식 의장에게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연스레 관심은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인 2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의 규모와 방식, 시기에 쏠립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민주당은 보편 지원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재정 여건들을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이 정해지고 하면은 당장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거쳐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예결위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당정협의 과정에서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이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경북 김천을이 지역구인 삼선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쇄신 또 대여 전략 실수까지 정말 다양한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표면 위로 드러난 개파 갈등 부각과 당내 리더십 구축 등이 첫 번째 과제로 진행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 신임 제1야당 원내사령탑의 주요 과제로는 당 개혁과 통합,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맞설 전략 정비 등이 거론됩니다. 당분간 토종 체제를 형성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의 호흡이 첫 시험대란 분석도 나옵니다. 5대 개혁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송원석 원내대표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 쇄신책은 혁신위를 통해 결정될 일이라고 말을 아꼈고 쇄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두의 총의를 모아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 위원장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만 해준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떠나겠다며 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을 중단 없이 이어갈 의지를 보여준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총선 참패 이후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신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당의 통합 문제입니다. TK를 지역구로 범주류의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되는 만큼 송 원내대표가 강조하는 쇄신 변화 의지에 물음표를 던지는 의원들에게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느냐가 숙제로 꼽힙니다. 세 번째 숙제는 107명의 소수 야당을 이끌고 쟁점 법안 처리 의지를 꺾지 않는 거대 여당을 상대할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관례상 원내 2당의 몫이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이 같은 요구에 호응할지는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 쇄신을 통해 하나가 돼야 대여투쟁도 명분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안팎으로 할 일이 많은데 3대 특검의 화살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기감 역시 신임 지도부 입장에서 골칫거리로 지목됩니다. YTN 김대현입니다. 대선 이후에 새 진영을 갖춘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이 오늘 처음으로 마주해 앞으로의 전국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업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같은 당내 사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 구성에 속도를 내던 중에 변수가 생긴 건데요. 이 향후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앓던 지병으로 외래 치료를 받기도 했던 김 여사는 상태가 악화하자 입원을 선택했는데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입원한 것이 맞는다며 지병 탓에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도 호전되지 않았다고 입원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파년으로 관저에서 퇴거한 후 자택에서 집거 생활을 이어왔고 지난 3일 대선 투표당일 유괴석상의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와 경찰이 양평고속도로 특혜는 모두 16가지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검부 인선과 사무실 구성 등 준비가 마무리되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인 만큼